안녕하세요. 치원의 관상톡 시간입니다. 투자에 대한 2편으로 우선 투자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의 유형별 투자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요즘 MZ세대들이 직장이나 직업 변동이 많은 추세인데 퇴사 시 직장 상사한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 등의 SNS를 이용하여 퇴사 의사를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에게는 좀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변한 데에도 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얼굴 유형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과거 시대보다도 얼굴 유형이 각진형에서 둥근형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과거에는 얼굴 유형이 거의 네모진 각진형들의 얼굴 유형이 많았고 현재는 얼굴 유형이 좀 둥근 편들이 많은 편이죠. 제가 심리상담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벌써 한 19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당시 교수님께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중심의 문화라고 하셨고 또 끈의 문화를 중시한다고 하여 8가지 쌍기역이 들어가는 꿈, 끼, 깡, 끈, 꼴, 꾀, 꾼, 끝 이런 8글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특히 끈, 연결고리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이용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등을 중시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문화가 변화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동양 철학의 세계관과 서양 철학의 기본 세계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동양 철학은 순환적으로 돌고 돈다는 세계관이고 예를 들면 과거의 내 행실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또 현재의 내 행동이 미래나 자식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 사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용어로도 표현이 되고 있죠. 인간관계에서도 끝낼 때 잘 끝내야 된다는 생각은 언젠가는 어디서든 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게 된다는 것으로 집단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은 집단적인 전체를 중시하는 사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쟁, 집체부쟁이라고 하는데요. 부쟁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다. 다투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동양적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서양적 사유방식을 보면 직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개인주의고 쟁의라고 해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려면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나 사회성을 저변에는 이러한 철학적 세계관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것은 이제 서양적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선 투자에 앞서서 자신이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장투에 적합한지 아니면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단타에 적합한지를 알아야겠죠. 얼마 전에 20대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얼굴 유형은 장투가 맞아 보이는데 단타를 위주로 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도 있으면서 성공하는 것이니 그 성공할 운이 오는 시기와 방향과 숫자 등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긴 하였습니다.
얼굴의 유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둥근 유형은 가슴형이라고 하고, 네모진 얼굴 유형을 근육형이라고 하고, 삼각형 얼굴 유형을 역삼각형 얼굴 유형을 두뇌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둥근 유형은 좀 인내심은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육형 이 네모진 얼굴 유형은 또 반대로 순발력이 좀 부족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의 유형은 그 자립심이 조금 부족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 유형에 대한 각 설명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네모진 얼굴 유형이 많았고 현재에는 둥근 얼굴 유형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우선 크게 네모진 얼굴과 둥근 얼굴의 그 유형의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진 각진 얼굴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얼굴 유형의 성향들은 기술적인 일이나 테크적 관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우수하고 또 성실합니다. 되게 성실하고, 같은 동작이나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력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유형의 그 얼굴 성향들은 되게 가정적이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얼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다소 관념적이거나 보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니까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모진 얼굴 유형들은 대체로 신문화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되게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나 학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기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야에 지속적인 분석이나 학습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또 어떤 것에 결정을 내리면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강하고 지속성이 강한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둥근 얼굴 유형의 성향을 제가 제목은 결정장애라고 조금 과감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 관상학적 그 설명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둥근형의 얼굴 유형들이 많아요. 그 젊은 분들도 관상을 상담하러 왔을 때 턱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턱을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요즘에는 둥근 얼굴 그런 유형들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둥근 얼굴 유형의 그 성향은 어떠냐면 둥근 만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잘합니다. 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되게 잘하고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보력이 우수하겠죠. 반대로 단점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전염병 등에 좀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또 둥근 얼굴 유형들이 대체로 눈이 쌍꺼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둥근 얼굴 유형이면서 눈에 쌍꺼풀까지 있으면 조금은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모든 면에서 배타적이기보단 수용적이고 타협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잘 웃고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호감형에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물은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지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잘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그래서 예의를 중시하고 사람을 좀 존중하고 이렇게 좀 굽힐 줄 아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둥근형은 돈도 둥글게 생겼죠. 그래서 재물중시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관상학적으로. 단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좀 다수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본인의 자존감이 높거나 본인이 아는 게 많으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이 둥근 얼굴 유형의 성향들은 조금 다수의 의견이나 정보나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유행 이런 거를 좀 따라갈 성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래 지니고 있는 것보다는 좀 속전속결로 빨리 이익을 내려고 하는 단타적 기질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나진 않지만 누군가 하신 말씀인데요. 행운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필연인 것이다 라는 그 동양철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행운이란 단어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용어를 쓴대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마음의 평화, 평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한 신이 지켜주는 마음의 평화 또는 평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근데 에우다이모니아가 훗날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 말이 우리에게 행복이란 말로 번역된 것으로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의 뜻을 가진 중세 영어인데요. 해프가 어원으로 현대 영어로는 해픈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해피니스는 이 뜻을 보면 그리스어로는 운이나 우연을 뜻하는 티케에 가까운 의미라고 합니다. 이 티케는 행운의 여신의 로마식 이름 포르투나에서 나온 것으로 이 포르투나는 그 행운의 여신인데요. 뒷머리가 없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뒷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는 뒤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운은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정작 좋은 운이 와 있어도 이런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말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달이 되고 달이 모여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대운이 좋게 왔다고 해서 매일 돈을 벌고 매일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방향에 대한 분석도 잘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기운이 왔다고 해서 매일 1년 365일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행복이나 행운은 우연히 다가온 만족스러운 사건 또는 상태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힘든 시기라도 인내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인과응보에 의해서 다 때가 되면 필연적인 행운의 기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러한 행운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는지는 항상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